Short Audio Books. 오늘의 쇼도북 제목 꿈의 무대. 그에겐 꿈이 있었다.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서 장엄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죽는 날까지 무대에서 보내고 싶은 그의 바람이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다면 절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년 전 수도권 외곽의 빈민촌에 살았던 그가 연극 무대를 접하기란 쉽지 않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쉼 없이 일을 해야 했다. 그에게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배움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그 무대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다. 가을에는 학교마다 축제를 열었다. 다양한 동아리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뽐내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연탄 공장으로 가야 했다.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던 그는 운동장에 달려있는 외부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남학생 몇몇이 담배를 피우며 인위적이지만 멋있는 어떤 말들을 내뱉었다.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동급생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연극 대사가 잊히지 않았다. 그는 동급생들을 몰래 뒤따라갔다. 체육관에는 연극부 학생들이 모여 앉아 셰익스피어의 햄릿 대본을 보며 리딩을 하고 있었다. 마르고 왜소한 체격을 가진 남학생이 주인공 햄릿을 연기하고 있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남학생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햄릿이 그에게 속삭였다. 이리 나와. 나와 함께해. 그게 너의 숙명인걸. 운명이란 어떤 큰 사건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의해 선택된다. 그는 운명의 이끌림에 반응하였고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연극 배우를 꿈꾸며 고등학교로 진학해 연극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했지만 고등학교 진학까지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다. 그는 연극부에 들어가 배역을 따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무대 위에만 서면 말을 더듬는 것이었다. 혼자서 연습할 때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연기를 곧잘 했지만 무대에만 올라서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더듬거리는 그의 습성은 잘 고쳐지지 않았고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배역을 따내지 못했다. 그의 꿈은 단 하나였다. 무대에 서보는 것. 집안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그는 꿈을 위해 대학로를 전전하며 극단을 기웃거렸다. 우연한 기회로 극단 총섭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연극 무대를 몰래 훔쳐보며 연기 연습을 했다. 오디션이 생기면 극단의 관계자에 애원하여 오디션의 기회를 얻었지만 무대 공포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말을 더듬는 글을 써주는 곳은 없었다. 그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관객이 빠져나간 무대 위에서 홀로 청소를 하는 시간뿐이었다. 남몰래 연기하는 그의 모습을 본 극단의 관계자는 그의 출중한 연기에 반해 적극적으로 그를 밀어주었다. 오디션 기회를 많이 주었고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대 공포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0년 동안 대학로를 전전하며 총소부의 삶을 살았던 그는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집은 더욱 가난해져 있었고 그는 연탄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할수록 가난이란 그림자는 더욱 커지기만 했다. 연탄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탄 공장에서 오래 일한 탓에 폐가 견디지 못한 것이리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환멸감을 느낀 그는
다시 대학로를 찾아갔다. 대학로의 사정도 썩 좋지는 않았다. 영상산업과 OTT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연극 티켓 수요는 줄어들었고 연극 공연 횟수도 그만큼 줄었다. 그는 어느 작은 극단의 스텝으로 들어가 청소, 전단지 돌리기, 티켓 팔기 등 극단을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객석의 흥을 돋우는 바람잡이 역할 제안이 들어왔다. 무대 공포증 때문에 선뜻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거절하기도 전에 관계자는 그를 무대로 밀어넣었다. 10명도 되지 않는 관객을 보며 관계자는 그가 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았다. 연극 무대에서 늘 말을 더듬던 그가 자신감에 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그는 말을 더듬지 않았다. 무대를 휘저으며 재롱을 피우고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그는 바람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그의 그런 모습에 관계자는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그는 연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곧 햄릿 오디션이 있었다. 그는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고 바람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낸 모습을 본 관계자는 그를 받아들였다. 오디션이 시작되고 햄릿의 유명 대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그는 다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그는 대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무대 공포증은 그런 질병이었다.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원인 불명의 병. 그렇지만 무대 위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의아했다. 그는 그렇게 대학로 극단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에게 삶이란 고통이었고 희망은 고문이 되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연극 무대는 협소해졌지만 스타 마케팅은 거대해졌다. 10년 만에 연극 햄릿 공연에 막이 올랐고 햄릿 역할을 맡게 된 주인공은 영화와 드라마로 라이징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가 캐스팅되었다. 그리고 그는 연극 햄릿의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에겐 햄릿 연극이 마지막 무대처럼 느껴졌다. 복잡한 심경을 안고 대학로를 방황하던 그는 햄릿으로 캐스팅이 된 스타와 우연히 마주쳤다. 스타는 해화동 골목의 어느 이자카야로 들어갔다. 그는 중학교 3학년 재래식 화장실에서 마주친 남학생들을 따라간 그날처럼 강한 이끌림에 스타를 따라갔다. 이자카야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스타의 뒷자리에 앉았다. 스타는 오만한 말투에 무기력한 제스처를 보이는 모순적인 사람이었다. 어젯밤에 하룻밤 잠자리로 만난 여자 이야기 또는 핫한 클럽 이야기 등 영양가 없는 이야기뿐이었다. 거대하고 멋진 햄릿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나려던 찰나 스타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그의 심장에 쓰라린 비수를 꽂았다. 요새 누가 햄릿 따위를 하냐? 지루하게. 하기 싫다 정말.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자 가져볼 수도 없는 기회를 쉽게 가진 스타는 연극을 하찮고 귀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스타의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그것마저도 스타에겐 아까운 처사였다. 그는 스타를 뒤로하고 이자카야를 나와 대학로 거리를 거닐었다. 대학로의 유령처럼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그는 꿈의 무대를 자신이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의 마지막을 장식할 꿈의 무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텅 비었던 객석은 어느새 관객들로 붐볐고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보통 바람잡이로 불리는 그 사내는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무대를 휘저었다. 관객들은 광대 같은 사내의 모습에 코웃음을 쳤다. 흥이 차오르고 연극 무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사내가 무대 중앙에 서서 한동안 관객들을 응시했다. 꽃갈 모자를 벗고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자세를 잡는 그를 관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의문스러운 단검이 달려 있었다. 단검의 머리를 잡고 사내는 관객들을 보며 외쳤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내는 단검을 빼내며 다시 대사를 이어갔다. 그것이 문제라면 나에게 이것은 진실이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 무대이니 당신들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의 관객이로다. 나의 삶을 그대들에게 바치며 죽음은 참되고 또 참되나니. 사내는 단검을 두 손으로 잡아 배를 향해 깊게 찔러 넣었다. 관객은 바닥으로 쓰러져 장엄한 죽음을 맞이한 우스꽝스러운 바람잡이에게 환호와 함께 휘파람 소리로 경의를 표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바람잡이의 햄릿 오마주 연기는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연극 관계자도 박수를 보내며 그에게 이제 내려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다. 무대 위로 시뻘건 피가 퍼져나갔다. 당황한 관계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그의 얼굴에 희열의 미소가 점점이 번졌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의 꿈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막을 내렸다. 무대로 퍼져나간 붉은 피가 장미꽃이 되어 햄릿이 된 그의 얼굴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 무대를 끝내고 위스키를 마신 주인공처럼 후련해 보였다.